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며 억울하고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하루에 10% 넘게 무너졌습니다. 좋은 실적을 믿고 버틴 주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느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장이었죠. 서킷 브레이커의 공포가 지나간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로 빠졌으니 월요일부터 무조건 풀 매수해야 한다는 쪽, 그리고 중국 반도체가 치고 올라왔으니 삼성전자 상승장은 완전히 끝났다는 쪽입니다. 변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에도 계좌를 전부 걸어서는 안 됩니다. 8월 첫째 주 삼성전자의 방향은 월요일 아침에 몇 %로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공포 속에서 빠져나간 큰손의 돈이 다시 들어올 준비를 시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충격과 사상 최대 실적이 왜 정면으로 충돌했는지, 실적 발표 뒤 진짜 반등과 반짝 반등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월요일에 시간대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높은 가격에 물린 분과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분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계좌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이번 급락을 중국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하면 다음 주 대응부터 틀어집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창신 메모리의 상장 흥행은 분명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DUV 노광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보도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한국 기업이 지켜온 메모리 시장의 높은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중국 장비의 성능과 양산 시점, 실제 생산성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신 메모리 역시 범용 D램에서는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최첨단 HBM을 당장 같은 수율과 물량으로 공급하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뉴스는 방아쇠였고 이미 높아진 기대와 과도하게 몰린 자금이 화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에는 그전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회수될 수 있는지 의심이 커졌고, 엔비디아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사실상 떠받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번졌습니다. 값싼 중국산 AI 모델이 확산되면 고가의 AI 칩과 HBM 수요가 예상만큼 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상승을 이끌며 외국인 자금이 가장 많이 쌓여있던 종목이었습니다. 불안이 생기자 가장 나쁜 기업부터 판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올라있고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부터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는 기업 경쟁력에 대한 의심과 포지션 청산이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산업의 이익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라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포에 따른 포지션 정리가 더 컸다면 주가보다 먼저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고 종가가 회복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흔적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초 내놓은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역대급 실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실적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미래까지 이미 가격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시험 점수보다 기대치와의 차이를 거래합니다. 100점을 받아도 모두가 110점을 기대했다면 주가는 실망하고, 70점을 받아도 60점을 예상했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모순도 여기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지난 분기에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이 이익이 다음 분기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AI 투자가 둔화돼도 높은 메모리 가격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증설이 시작됐을 때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가 규칙이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설명회도 끝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사 제목 하나로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급락 뒤의 시장은 발표 당일 첫 반응보다 그 뒤 이틀 동안의 가격을 더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실적 발표 직후 올랐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외국인 매도가 다시 커졌다면 아직 매물 부담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흔들렸더라도 저점을 높이고 종가를 회복했으며 외국인 매도가 줄었다면 시장이 악재를 소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실적 발표의 진짜 성적표는 발표 화면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샀는지, 종가를 지켰는지,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저점을 높였는지입니다. 8월 첫째 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축하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 실적을
실적을 시장이 어느 가격에서 다시 믿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실적의 질을 판단할 때는 메모리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도 고객이 불안해서 재고를 미리 쌓은 것이라면 주문은 어느 순간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서버와 기업용 SSD, 고용량 서버 메모리처럼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 주문이 커진 것이라면 업황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출하 전망과 고객 재고,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제품이 이익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커졌다는 사실보다 그 이익이 반복 가능한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시장이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면 상승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이던스에서 AI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의 실제 수요가 확인되고 고객 재고까지 안정적이라면 중국발 공포와 실적의 간극은 다시 좁혀질 수 있습니다. HBM은 삼성전자의 기대를 가장 크게 키운 카드이자 이제는 가장 엄격하게 검증받는 카드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양산 출하했고 HBM4E 12단 제품은 글로벌 고객사에 샘플을 보낸 상태입니다. 기술 발표만 놓고 보면 분명 과거보다 앞선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HBM이라는 단어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샘플이 고객 승인으로 이어지고 승인이 실제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며 물량이 수율과 이익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샘플과 양산은 다르고 양산과 수익은 또 다릅니다. 다음 주에 HBM 관련 호재가 부각되더라도 주가가 잠깐 피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고객 일정과 공급 물량이 구체화되는지, 수율 개선이 원가를 낮추는지, HBM 매출 증가가 반도체 이익률까지 끌어올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력은 반등의 명분을 만들지만 이익은 반등의 체력을 만듭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수는 HBM 하나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로직 설계, 첨단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고객별로 맞춤 설계가 늘어나면서 메모리만 잘 쌓는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제공하면 고객은 공급망을 단순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칩 하나보다 더 넓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율과 납기가 맞아떨어지면 누구도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경쟁력이 됩니다. 반대로 한 공정에서 병목이 생기면 여러 사업부의 비용이 동시에 불어나고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설명보다 여러 공정을 실제 고객 주문에 맞춰 동시에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원할 겁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2030년까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합쳐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HBM과 차세대 AI 가속기, 2나노 이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범위가 넓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 한 곳에만 기대지 않고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으로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도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제품의 매출이 모두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큰 협력의 틀을 정한 업무 협약입니다. 제품별 계약과 양산 일정, 주문 확정, 수율이 뒤따라야 실제 이익이 됩니다. 2천억 달러라는 숫자에만 흥분하면 주가가 먼저 오를 때 추격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숫자의 크기보다 계약이 어느 사업부의 가동률을 먼저 높일지, 메모리뿐 아니라 적자 부담이 컸던 파운드리의 손익까지 바꿀 수 있을지를 보십시오. 수주는 미래의 입장권이고 수율과 가동률은 실제 경기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적은 강하고 장기 계약도 늘어나는데 그럼 이번 급락은 결국 과민 반응이니 그냥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많은 기대가 한꺼번에 올라가 있으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장기 전망이 밝아도 신용과 과도한 비중을 사용한 계좌는 그 시간에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추격이 두렵다고 모든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처럼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음 주에 필요한 것은 낙관론과 비관론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장기 경쟁력은 실적과 고객으로 판단하고 단기 매수 시점은 외국인 수급과 종가로 판단하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과 매수 타이밍을 분리하는 순간 급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는 삼성전자 뉴스만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중요합니다. 월요일 밤에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화요일에는 6월 구인 건수를 보여주는
목요일에는 JOLTS가 나오고 수요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어집니다. 금요일 밤에는 7월 고용보고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고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와 AI 투자 축소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호재, 낮으면 무조건 호재라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표 발표 직후 미국 국채 금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달러가 강해지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포함한 미국 반도체주가 그 움직임을 견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 시장이 문을 닫은 뒤 나오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잠든 사이의 반응이 다음날 삼성전자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호가창은 서울에서 열리지만 첫 가격을 만드는 재료는 뉴욕에서 넘어오는 셈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능한 흐름을 세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월요일부터 크게 치솟는 장이 아닙니다. 아침 변동성을 소화한 뒤 저점이 높아지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줄어들며 종가가 장중 고점에 가까운 곳에서 끝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함께 안정을 찾고 반도체 장비와 기판, 패키징 종목의 상승 종목수와 거래 대금까지 늘어난다면 단순한 지수 방어를 넘어 자금이 반도체 생태계로 다시 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의 급등보다 이틀째의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크게 올랐다가 화요일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다면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월요일 상승폭이 작더라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저점을 높인다면 훨씬 건강한 반등입니다. 진짜 반등은 높이보다 지속 시간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기술적 반등입니다. 급락 뒤에는 공매도 환매와 저가 매수, 프로그램 반발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등이 언뜻 추세 전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초가가 크게 올랐는데 거래 대금은 줄고 외국인은 계속 팔며 오후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한다면 주도권이 약한 반등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반도체 후방 종목 대부분이 계속 무너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 대형주만 들어올렸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때 신규 매수자는 따라붙지 마십시오. 기존 보유자도 반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물량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등은 재상승의 출발이 될 수도 있고 큰 손이 물량을 덜어내는 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상승률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종가의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 저점을 다시 시험하는 흐름입니다. 실적과 대형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도 외국인 매도가 더 강해지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 대금이 줄며 미국 반도체주까지 동반 약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아직 악재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과거 고점과 비교해 싸 보인다는 이유로 계속 물타기 하는 겁니다. 급락한 주식은 과거 고점과 비교하면 언제나 싸 보입니다. 그러나 싼 가격과 멈춘 하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전 저점을 장중에 깨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와 종가를 끌어올리면 투매를 받아내는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종가가 저점 부근에서 끝나고 외국인 매도까지 확대된다면 현금을 지키십시오. 과매도는 반등의 가능성일 뿐 바닥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월요일장이 열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만 대응하십시오. 오전 9시 투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뉴스와 미국 시장의 반응, 미처 정리되지 못한 공포가 한꺼번에 섞인 감정의 가격입니다. 갭상승에 추격하지 마십시오. 급락 출발에도 던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는 판단보다 관망이 먼저입니다. 오전 10시 수급을 보는 시간입니다. 첫 투매와 추격 매수가 진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진짜 셈법이 드러납니다. 삼성전자가 시가를 회복하는지, 코스피보다 강한지,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십시오. 오후 2시 30분 결론을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날의 방향을 의식한 종가 관리 자금이 들어옵니다. 장중 반등을 끝까지 지키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커지는지, 동시호가를 앞두고 저점으로 밀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실 문장은 하나입니다. 9시의 소음에 반응하지 말고 10시의 수급을 확인한 뒤 2시 30분의 종가로 판단하십시오. 시간대별 흐름을 봤다면 이제 진짜 반등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이 멈춥니다. 그 다음 원화와 외국인 선물 수급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듭니다. 대형주가 장중 저점을 높이기 시작한 뒤에는 장비,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거래 대금이 퍼지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납니다. 이 순서 가운데 하나만 나타났다고 바닥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만 하루 급등하고 환율과
수익률과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라면 지수 방어일 수 있습니다. 후방 종목만 급등하고 대형주의 매도가 계속된다면 단기 테마 순환일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안정, 외국인 매도 감소, 대형주의 저점 상승, 후방 밸류체인으로의 거래대금 확산, 이 신호들이 차례로 이어질 때 비로소 큰 손의 돈이 다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짜 반등은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뉴스가 먼저 터지고 시초가가 먼저 튀고 개인의 추격 매수가 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 팔고 거래대금은 일부 종목에만 몰리며 오후가 되면 상승분을 내줍니다. 이런 날에는 장대 양봉보다 윗꼬리를 보십시오. 호재가 나왔는데도 종가를 지키지 못했다면 시장 위에 기다리던 매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좋은 뉴스가 더 이상 가격을 밀어올리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이유보다 매도 압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의 윗꼬리만으로 추세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날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면 소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저점을 깨고 거래량까지 늘면 반등 실패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루의 모양보다 이틀의 연결을 보십시오. 보유 상태에 따른 대응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 보유했고 신용을 쓰지 않은 분, 공포에 전량 매도하지 마십시오. 다만 삼성전자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지나치게 크다면 반등 시 초과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장기 투자와 무방비 버티기는 다릅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 손실이 큰 분, 본전 가격을 지지선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수급 없이 종가가 계속 밀린다면 반등을 계좌 정리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물타기는 멈추셔야 됩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분,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외국인 매도 감소와 종가 회복이 함께 나올 때 첫 물량, 다음날 저점이 높아질 때 두 번째, 반도체 후방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확산될 때 마지막 물량을 나누어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영상 또는 주도주 알림센터의 가이드를 받고 함께 따라가시면 됩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레버리지 비율부터 줄여 선택권을 되찾으십시오. 좋은 기업도 강제 청산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월요일, 시초가를 바닥으로 단정해 계좌를 한 번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하루 반등만 보고 신용 물량을 다시 늘리지 마십시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수급과 미국 반도체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매매 횟수를 늘리지 마십시오. 시장은 내 매수 단가를 모르고 내가 기다린 시간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현금을 남기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권리를 남기는 행동입니다. 급락장에서는 수익률보다 선택권이 더 비쌉니다. 다음 주를 날짜별로 보면 더 단순해집니다. 월요일은 예측의 날이 아니라 관찰의 날입니다. 첫 반등의 높이보다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보십시오. 화요일과 수요일은 확인의 날입니다. 미국 제조업과 고용 관련 지표를 소화한 뒤에도 삼성전자의 저점이 높아지고 종가가 버티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검증의 날입니다. 주 후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외국인이 다시 위험을 줄이는지 아니면 반도체 비중을 유지하는지를 보십시오. 주 초에 강하게 반등해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대금이 마르고 외국인 매도가 커진다면 일부 현금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주 초가 약해도 매도 규모가 줄고 종가 회복이 반복된다면 공포가 진정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가격의 방향을 매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매도 압력이 줄고 저점이 높아지고 돈이 넓게 퍼지는 과정만 확인하십시오. 삼성전자의 중장기 기회는 이번 급락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I 서버가 요구하는 HBM과 고용량 V램, 기업용 SSD 수요가 이어지고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실제 고객 주문으로 연결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 이상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AMD,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고객 기반이 넓어지고 HBM4와 HBM4E가 공급 물량과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이번 공포는 지나치게 앞서간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증설이 범용 메모리 가격을 압박하고 AI 기업들의 투자 회수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파운드리의 가동률 개선이 늦어진다면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리는 장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낙관론과 단기 매수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다음 주 어떤 가격에서도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음 주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경쟁
경쟁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 8월 첫째 주 삼성전자 대응의 핵심은 바닥을 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첫 가격보다 오전 10시에 수급을 보십시오. 장중 반등률보다 오후 2시 30분 이후의 종가를 보십시오. 실적의 절대 숫자보다 다음 분기 이익의 지속성을 보고 삼성전자 한 종목의 움직임보다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전체로 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보유한 분은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분은 본전 심리를 내려놓으십시오. 현금 대기자는 3번으로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신용 투자자는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챙기십시오.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느껴질 만큼 흔들리는 장에서도 대응까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과 현금, 확인 기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큰 손의 돈이 가장 먼저 다시 들어오는 곳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이 모든 흐름을 매일 혼자 추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이 끝난 뒤 미국 국채금리와 나스닥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잠든 새벽에는 미국 AI 기업의 실적과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환율과 외국인 선물이 먼저 반응하고 삼성전자 뒤에서는 장비주와 패키징, 전력 인프라의 거래 대금이 달라집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확인하고 환율을 보고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면서 동시에 후방 밸류체인으로 퍼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돈까지 혼자 어떻게 다 확인하겠습니까? 그 사이 큰 손의 돈은 이미 움직이고 가격은 먼저 떠버립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모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대장주가 숨을 고를 때 거래 대금이 어느 후방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낸 핵심 매매 신호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거친 장세의 모든 흐름을 연결하기 어렵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칭 링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